전남예술고가 광양으로 유치되면서 문화예술 분야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양시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S칼텍스의 예울마루 2차 사업이 내년에 시작됩니다.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장도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여수시 행정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차를 몰고 시청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불에 탄 차 안에는 인화물질이 다량 실려 있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벌써부터 겨울 가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어제 전남 동부 예술고 입지로 광양이 최종 선정되면서 광양시 문화예술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시 행정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남 동부 예술고등학교 가칭 국제창의예술고의 설립지로 광양시가 신청한 커뮤니티 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전남 동부 예술고등학교는 9개 학급 180명 정원 규모로 오는 2018년 3월 개교합니다. 교육청은 기존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하면 300억 원에 이르는 예고의 초기 설립 예산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예고 유치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르네상스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과 또 우리 산하실 예술촌 또 이렇게 예술고등학교 이것을 엮어서 앞으로 광양시가 문화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하지만 광양시가 워낙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취약한 지역이었던 만큼 앞으로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체계적인 동부권의 문화예술 영재 연계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시 행정이 주도가 돼 지역의 독특한 문화예술 콘텐츠도 꾸준히 발굴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문화 르네상스의 어떤 시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술인들은 시의 어떤 그런 정책에 최선을 다해서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과 함께 예고를 기반으로 삼아 광양시가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GS칼텍스가 지역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예울마루 2차 장도 개발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설계됐던 개발 계획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장도 고유의 자원과 환경을 살려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개발 개념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GS칼텍스가 여수 망마산과 장도 일대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문화예술공원 조성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에 대형 공연장과 전시실 등을 갖춘 에울마루가 들어섰지만 나머지 장도 개발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최근 이 같은 장도 개발이 기본 골격을 갖추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됐습니다. 개발 계획에 따르면 장도에 다목적 상설 전시장을 만들고 작가들의 특성을 고려한 아뜰리에는 물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다도의 정원이 들어섭니다. 에울마루와 장도를 잇는 석축은 안전시설을 보강한 새로운 교량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필요의 친환경 건축 컨셉을 유지하면서 장도를 예술의 섬으로 소통을 넘어서 치유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장도 개발 계획은 지역 기업이 약속한 사회 공헌 사업으로 에울마루 조성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도를 예술의 섬으로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시민들의 힐링 공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서 저희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진정성과 지속성과 공익성을 기준을 가지고 지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울마루 2차 조성 사업인 장도 개발에 들어갈 사업비는 줄잡아 120억 원. 에울마루와 더불어 지역의 성공적인 사회 환원 사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서창조 포럼이 동부가 해양복합 리조트로 여수 경도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동서창조 포럼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동부가 해양복합 리조트는 여수 세계 박람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부 계획의 하나였다며 정부는 이 같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서창조 포럼 또 낙후된 남해안의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경도를 복합 리조트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순위 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순천대 정순강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정부의 행정처분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대학의 자율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장 임용 제청권을 비정상적으로 행사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다만 대학의 행정 공백을 우려해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0대 남성이 차에 인화물질을 싣고 시청 건물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물상을 운영하던 남성이었는데요. 지자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뒤 강제 집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방향을 바꾸는가 싶더니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는 승용차. 잠시 뒤 불길이 솟아오르고 놀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소화기를 뿌려댑니다. 서모 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여수시청 건물로 돌진한 건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서 씨는 충돌 직전 살충제를 마시고 차 안에 신호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탄 차 안에선 부탄가스와 LP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서 씨는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달려 나오니까 문을 열고 튀어나와서 여기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 씨의 아내도 차에 인화물질을 싣고 시청으로 돌진하려 했지만 시청 직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인근 택지개발지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 여수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주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이 나가지고 연도소송 신청을 시에서 해서 경찰은 이들 부부가 회복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시가 도립미술관에 이어 전남예술고마저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광양시가 예술고 유치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도 광양시가 300억 원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 제공과 120억 원의 리모델링비를 포함해 매년 10억 원씩 모두 5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선정 주체인 도교육청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지난 7월 도립미술관에 이어 예술고마저 광양에 유치되는 것은 타당한 선정 이유가 있다 해도 전남 제1의 도시 위상이나 지역 안배 차원에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한 문화계 인사가 여수시립합창단 지휘자 자질 논란에 대해 여수시의 명확한 감사 결과 발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프리랜서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안성원 씨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시가 합창단원과 지휘자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지휘자의 일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편파적인 감사가 아닌 명확한 감사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는 또 아직도 여수시가 합창단 지휘자의 부정 비위 행위를 단순히 단원들 간의 감정과 파벌 싸움으로 몰고 있다며 합창단 정상화를 위해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마른 장마에 태풍까지 비껴가면서 올겨울 가뭄 걱정이 태산입니다. 전남 지역은 물 사정은 대체로 나은 편이지만 일부 섬지역에서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등 장기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곳곳에는 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하루 1,500톤씩 공급했던 상수원은 지난주부터 300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많은 비가 오지 않으면
한 달여 후에는 이마저도 끊길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저수율이 많이 떨어졌으며 저희들이 여기가 2003년도에 준공됐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2003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흥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고비를 넘기고 있지만 자흥댐 사정도 여의치 않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광역 상수도인 자흥댐의 저수율도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수율이 42.5%까지 떨어진 자흥댐은 지난달 1일부터 수력 발전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남 서남부 지역의 9개 시군에 앞으로 비가 오지 않더라도 300일 이상 공급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흥댐의 담수량은 8,100여만 톤, 하루에 11만 톤을 9개 시군에 나눠주고 있어 수치상으로는 내년 우수기까지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흥댐의 하루 최대 정수 능력이 15만 톤에 불과한 만큼 가뭄이 심해져 자치단체의 물 수요가 폭증할 경우 제한 급수 지역 확대 등 물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에서 전국 처음으로 이기작벼가 수확됐습니다. 고흥군과 우석 김세기 기념사업회는 오늘 고흥군 동강면 주감농장 5.3헥타르 논에서 전국 처음으로 이기작벼를 수확했으며 수확량은 0.1헥타르당 391kg으로 지난해보다 9%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기 기념사업회는 이번 이기작 벼 수확을 기념해 3,600만 원 상당의 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고흥군에 기탁했습니다. 미국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국제학교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 답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한 사립학교 관계자 5명은 어제 순천 신대지구에 있는 국제학교 부지를 시찰한 데 이어 오늘은 인근 중학교와 순천만 국가정원,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을 둘러보고 순천시와 광양경제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현장 답사에 나선 미국 사립학교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교를 두고 있으며 순천과 인천, 대구 등을 대상으로 국제학교 입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의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둔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시민을 좌경 세력으로 몰아붙였다고 비판하며 청문회 개최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데 반대하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이어 28일에는 현행 교과서는 적화 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